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정말 중요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이죠. 근데요, 어르신들 건강과 직결되는 이 약물 관리는 정말 작은 실수 하나도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그 핵심 원칙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약물 관리에서 작은 실수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막아줄 아주 중요한 6가지 원칙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작은 실수가 부르는 큰 위험. 이 원칙들을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편하긴 한데 과연 충분할까요? 사실 익숙함이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약물 관련 실수는요, 절대 그 실수 하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마치 도미노처럼 어르신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결국 보호자의 불만과 기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도미노를 막을 방법은 뭘까요? 바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수없이 검증하고 사용하는 체계적인 안전원칙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약물 투약 6원칙이라는 게요,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어르신과 우리 돌봄 제공자 모두를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고요. 또 우리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정확한 대상자, 약물, 용량, 경로, 시간, 그리고 기록. 이 6개의 안전고리가 어떻게 서로 딱딱 맞물려서 우리를 지켜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첫 3가지 원칙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대상자, 약물, 그리고 용량입니다. 이게 투약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의 시작이죠. 약을 드리기 전에 이 약, 이 어르신께 드리는 게 맞나? 하고 확인하는 것.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이름만 보고 김어르신이구나 하면 안 되고요.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지금 계시는 위치까지 이 3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어르신이 한 공간에 계시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 확인 절차가 2배, 3배 더 중요해지겠죠? 자, 대상자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2번째 단계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약이 정말 그 어르신께 드릴 약이 맞는지 확인할 차례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름이나 모양이 비슷한 약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약봉투나 포장지에 적힌 이름을 반드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 늘 드리던 약인데 이 약 맞겠지? 이런 짐작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이제 3번째 원칙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약의 양, 즉 용량을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드려도 또 너무 적게 드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처방전에 반알이라고 되어 있으면 정확히 반알, 액체약이 5cc라고 되어 있으면 정확히 5cc를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틀리면 약효가 뚝 떨어지거나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앞선 3가지 원칙으로 기초를 다졌으니까 이제 나머지 3가지 원칙으로 투약 과정의 안전고리를 아주 단단하게 완성해 보겠습니다. 4번째 원칙은 바로 정확한 경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을 어떻게 투여하는지가 약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약을 피부에 바르거나 눈에 넣어야 할 안약을 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방된 경로를 정확하게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원칙, 바로 시간입니다. 약효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발휘되려면 정해진 시간을 딱 맞춰서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식전약, 식후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식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나 식후에 먹어야 위를 보호하거나요.
이 시간 약속은 약효를 결정하는 처방의 일부지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원칙, 기록입니다. 기록을 그냥 귀찮은 서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투약을 마친 후에 바로 기록하는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야 아까 드렸나? 하고 헷갈려서 또 드리거나 아니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헷갈려서 그냥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거든요. 기록이야말로 안전한 약물 관리의 완벽한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원칙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사람의 실수 가능성입니다. 이제 그 실수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죠. 실수는 보통 이런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기억에만 의존할 때 흔히 발생하는 착각이죠. 혹은 이런 짐작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확인하는 대신에 아닐 거야 하고 추측이 앞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위험한데요. 바로 습관에 기댄 안일함입니다. 이 모든 실수는 결국 확인을 건너뛸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행동 원칙을 넘어서요. 이런 모든 실수를 막아줄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이른바 +1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원칙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반이거든요. 그건 바로 약품 보관 관리입니다. 아무리 투약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해도 약 자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모든 게 소용없게 될 수 있잖아요. 규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절대적입니다. 약은 무조건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하고요. 그곳은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뒤에는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실수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모든 원칙들을 하나의 핵심 주제로 모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그 한 번의 확인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동료들, 그리고 기관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까지 지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손이 빠르냐, 얼마나 능숙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느냐가 진짜 전문가를 만드는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다음 근무 때 어떤 원칙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이 작은 다짐 하나가 현장에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돌봄은 바로 그 다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